제가 이거 보면서 앞에 그 세 분의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주옥 같은 발표가 없어요. 양이 많지 않고. 우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댁에 가셔서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읽어보시면은 진짜 무릎을 치실 겁니다. 무릎을. 말씀한 대로 그 반일 어떤 이제 종족주의는 똑같은 얘기죠. 민족주의에 빠지지 말자. 너희들이 꼰대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정한 진보가 사실은 가짜 진보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김경환 우리 편집위원장 말씀한 대로 조금 도덕의 완전히 정치투쟁의 어떤 도구고 이용당해 내려가야 당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즘 뭐냐면은 조국 윤미향 사태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입니다. 이제 경쟁을 하니까 예전에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행의 얼굴을 했지만 결국은 IMF가 없어서 우리가 우리 경제를 제대로 받겠냐 못 받다고 그러죠. 따라서 강제이긴 하지만은 우리 경제 운영에 대해서 성찰을 했고 구조 조정을 했고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마이너스 성장이고 많은 실업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를 성찰했다. 그래서 디스가이즈드 블레싱이 되는 거죠.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이에요. 똑같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되지 않았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알았겠어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맨날 머리 이렇게 쓸어 올리고 말이죠. 보면 좀 미안하지만 약간 발표니까 넘어가세요. 잘난 체하고 말이죠. 선한 체하고 공정한 척 공의 이걸 입에 달고 다녔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고가 왔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논문이 터져나온 거죠. 아니 고2짜리고 어떻게 SCI 논문에 무슨 제일 저자가 돼? 이게 상식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야? 야 이랬구나. 그렇게 해서 사실 그들의 진면목을 본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그들의 기여는 대단합니다. 그들의 기여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주연 누구야? 조국, 조연, 윤미향. 근데 향자도 거기에 쓰이는 향자는 향기 향자 맞겠죠? 어떤 이 정도 합시다. 우리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 이것도 있어요. 그 이용수 할머니 이분의 어떤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런 분을 갖다 위슬블로우라고 부릅니다. 내부 고발자. 이분 얘기를 안 해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비밀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비밀번호가 없어요 거기는요. 지문으로 들이대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열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옥새 같은 거를 이용수 할머니가 이거를 백일하에 드러나게 한 겁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한 게 뭐야? 이거죠 보면. 우리가 앵벌이었네? 따지고 보면 30년간 이 얘기를 그쪽에서 위슬블로우가 하니까 안을 들여다본 거죠 보면. 그래서 조국과 윤미향 사태로 국민들은 정확한 민낯을 목도할 수 있었죠. 피아를 구분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이념과 가치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세력과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백일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불행의 얼굴로 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축복이다보다 더 강조하는 게 아닐 수 없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고마워요 보면요. 조국, 윤미향 너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러 그 이면의 세계를 간다고 그 추악한 세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죠. 여기서 이제 끝이고요. 뭐냐면은 제가 경제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전향을 거부한 자를 법무장관 임명한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보면. 지금 여태까지 개인의 무슨 비리 그렇게 칩시다 하지만은 다 아시잖아요 보면. 청문회 나와서 자기는 전향을 거부했어요. 전향이라는 건 스티그마. 따라서 스티그마를 왜 나한테 찍어? 나는 전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경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사노맹 맞죠? 사노맹에서 전향을 사실상 했어요. 뭐냐면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향한 건데 그걸 또 부정하면서 난 안 했다. 전향 이 말 하지 말라. 스티그마다. 그러면서 나는 사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자다. 암수 한 몸이다. 이거 아닙니까? 암수 한 몸 가능합니까? 아니 트랜스젠더는 이해를 해서 우리가 하리수 참 얼마나 우리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공감해요. 그렇게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게 트랜스젠더가 아니게 태어났지만 트랜스젠더 인정을 하지만은 사상적으로
함수 한 몸에 해당하는 사회주의자하고 동시에 자유주의자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넘어갑시다. 뭐를 용서 못하죠? 그런 사람을 게이트키퍼죠. 체제의 뭐 움직이인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됩니다. 맞습니까? 안 돼요.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헌법 틀 안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한다는 게 경제 민주화, 토지 공개념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이다. 그건 아니에요. 완전하게 보면은요 시장 경제 100%가 없어요. 따라서 일부는 뭐죠? 사회주의적 요소에 반영을 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누진세 같은 것도 약간은 공평한 분배를 강제로 하는 거니까 사회주의 요소죠. 토지 공개념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사회주의 요소를 우리가 반영하는 거하고 그것이 사회주의 정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회주의 요소를 많이 반영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까? 그러면 그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논리가 되는 얘기를 하라. 그런 얘기, 논리가 되는 얘기를 하라.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대통령 그렇다 칩시다.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커트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머리가 나쁘니까 그걸 읽어야 되는데 6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데 업무성 발언이요. 눈물겨워요. 그러니까 6페이지 아래입니다. 제일 아래.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의 조국 수사는 정지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 나중에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검찰도로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거냐?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해찬 같은 학번 서울대학교 제가 이전 선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대표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났다고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그 조연이죠. 검찰 조국 관련 압수수색 사전 보고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검찰을 관장을 하고 지휘통을 할 수 있지만 추상적인 것이 일시 모든 걸 갖다 이거를 사전 보고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나옵니까? 동양대 총장에게 취재차 전했을 뿐이고 누가 유시민 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 정도면 올코트 프레싱이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올코트 프레싱.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주의자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여론은 분분하지만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임명하지 않으면 원칙이 어긋난다라는 그의 표. 차라리 원칙이 어긋나서야 그게 낫습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는 뭐죠? 이름 세 자 얘가 얘기가 싫어서 그러고 온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는 조국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했어요. 적임자. 근데 이건 뭔지 몰라. 조국만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적임자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논리가 됩니까? 네? 조국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임자래요. 그게 논리입니까 도대체? 명분입니까 도대체? 그게 리더십입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앞세운 시민단체 사익 추구 행위. 보도가 나가니까 여기 이제 그 7페이지 아래쪽에 보세요. 거기 이제 중간 아래 보도가 나가자라고 있죠. 거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도가 나가자. 윤미향은요. 제가 무슨 국회의원 그 얘기 필요 없죠. 윤미향 맞죠? 윤미향은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나는 아침. 겁나지 않는다,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겁나지 않아? 도대체. 누구하고 당당히 맞서겠다는 거예요. 인정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용수 할머니 얘기했으면 자숙합니다. 자숙하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바로 좌파들의 어떤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적당한 반주는 농담이니까요.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의 보편적 양심을 비춰볼 때 비행이 드러나면은요 조금 자숙해야 돼요. 도대체 이거 화를 내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여기 또 이번에 김두관 의원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반이 여기 이제 7페이지 아래 있습니다. 뭐라고 윤 당선인
그 당시 당선인 시절에요. 그래갖고 이제 공격을 하느냐, 공격에 앞장선 어떻게 방어하냐면은 윤 당선인 공격에 앞장서는 건 친일이 아니면 설명할 단어가 없다. 예, 글쎄요. 이런 얘기, 제가 이거 코트에 제가 좀 따오잖아요. 제가 한 얘기 안 해요. 코트에 보면은요. 송영길이라는 작자는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나라의 자화상이라고 했다고요. 한마디로 친일 세력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친일 프레임을 동원하는 걸 보면서 정치권이 일반 시민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석고대절해도 부족한데 도리어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정대협 좋아하는데 뭐 정의란 얘기를 왜 해? 정의란 얘기를. 정의란 얘기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은 단지 이러면 왜 정의가 들어가죠? 위안부 할머니 피해를 갖다 기억하는 자체가 정의입니까? 정의라는 거죠. 자신들만 위안부 할머니 아픈 과거를 기억한다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명칭도 가장 강한 조고예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돼요. 정신대 좋으면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증오하고 상처를 극대화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대하고 일본군 성노예제가 같을까? 이건 나중에 만약에 제3자, 제3국이 들어와서 들이대면은요, 할 말이 없을지 몰라요. 그렇게 세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반일 감정의 정치 자산화 제발 그만하세요. 이거는 정치 자산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요. 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한일 간의 합의에 대해서 뭐를 근거로 비토를 했죠?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이걸 갖다 2005년도, 15년도에 정대협이 피해자들에게 일본 자금 수령을 하지 말라고 조명을 했어요. 조명을요. 그야말로 정대협이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스스로 벗어났잖아요. 보면. 왜? 그렇게 하면 자기의 술당이 좁아지니까. 이 정치 자산화가 안 되니까. 이거 아니죠. 횡령 넘어갑시다. 치사하니까 넘어가. 돈 먹고 잘 살라고 그래요. 그건 검찰 수사할 테니까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또 하나 시민단체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뭘 했어요? 보면요. 비정치 원칙을 저버린 윤미향이에요. 비정치 원칙. NGO. 넌 가버먼트하네요. 그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자기가 국회의원을 갖다가 국회의원 아니면 그걸 못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가 도대체 뭐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사회에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갖다 이렇게 뽑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걸 뒷조사해서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은 저는 지금 학자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냉철한데 여기 그 9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세요.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그러니까 9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요. 윤미향의 국회 입성은요, 한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정의연의 시민단체 맞죠? 그러면 NGO로서 비정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쭉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아래 한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일제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인가? 일본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을 뺀 제3국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3국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배출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제3국이에요. 위안부 할머니 보살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제3국에 비춰지면 대한민국 위신과 국격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나라를 뺏긴 건 죄가 아닙니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전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스키야, 스키. 동군 스키. 그 다음에 나연 스키. 다 스키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 뺏긴 걸 우리가 그걸 사람처럼 반성해야 되는데, 일본의 해병대도 뺏겼으면, 일본이 우리가 뺏긴 걸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반일 감정, 이걸 갖고 정치 자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미사여고 이런 거 하면 다 자가당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포가 진짜 외로운 심포죠. 아무도 동원되지 않고, 동원이 안 해요, 우리가. 아무도 우리가 관심도 안. 하지만 우리만큼 사실 2000뭐예요? 20년 7월 8일 오후 5시에 대한민국 5,100만에서 우리가 가장 순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로 막 제가 우연히 아주 제가 뭐 이렇게 말도 좀 어눌하고 뭐 성도 아까 뭐 기부를 해서는 너무 실수를 해가지고 저는 특기가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요. 소리 보내면은 질의 뭐 하면 다 화나실 것 같아. 다 나오셔서 우리 기념사진 찍읍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질의응답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